자,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네페스, PB, 영화금속 동신건설, 칩스, 드림시큐리티, 두산피얼셀, 아주아이비 투자까지 이야기했고요. 바이넥스 이야기 드린다고 했는데 바이넥스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바이넥스에 빠져가지고 너무 영상이 길어질 수 있고 다른 종목을 말씀을 못 드리니까 다른 종목들 몇 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바이넥스를 말씀드릴게요. 저는 주식과 금융, 시사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유튜버 청세롬이고요. 자, 현대위아 먼저 보겠습니다. 제가 아까 딱 짚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이버로 가서 오늘 좀 상승했던, 그래도 그나마 오늘 상승했던 섹터가 어떤 섹터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. 왜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은 현대위아를 이야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죠.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. 그냥 제 내피셜로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, 자, 국내 증시에서 오늘, 자, 테마나 업종 쪽으로 어떤 종목이 괜찮았는지 보시다시피 조금 움직였던 부분들, 자, 지지부진했던 거 빼고 반도체 조금 괜찮았고요. 전기 유틸리티, 반도체, 전기 유틸리티, 그리고 가스 쪽, 철강 쪽이 괜찮았네요. 제가 원하던 내용은 안 나오네요. 자, K 뉴딜. 자,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지금까지 자, 경제에 가장 강하다고, 이 사람 자체는 원래부터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, 그래도 기업일 출신이니까 경제 하나는 잘해주겠지라고 뽑아줬던 이명박 때도,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 가지 창조 펀드, 녹색 펀드, 여러 가지 펀드들 말들만 많았지, 그런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펀드들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. 맞죠? 자, 하지만 이 K 뉴딜 지수, 뉴딜 펀드,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펀드인데 이거 사람들이 다 실패할 거다. 자, 작년에 야 이제 너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애가 뭔 놈의 펀드를 만들고 지랄이야, 이랬던 사람들 지금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? 요즘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월달 작년 이때만 해도 광풍이었죠. 뉴딜 펀드 수익률 40%, 펀드 수익률이 40%였어요.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다들 아실 거예요. 지금조차도 이 뉴딜 지수에 들어가면 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죠. 이 K 뉴딜 지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미래 성장 가치가 있냐 없냐 따질 정도예요. 제가 원래 드리던 말씀은 아니었는데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이게 찾아졌는데, 어쨌든 그렇다는 거. 그리고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. 현대차가 오늘 어땠는지. 현대차 조금 안 좋았네요. 기아차가 오히려 움직였고. 자, 그렇다면은 어떻게든 밑자락을 깔아야 되는데 밑자락이 안 깔린다면은, 자, 제가 주로 보는 관심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현대위아 어느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저는 올라오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자, 자동차 업종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, 글로비스, 모비스 셋 다 안 좋지만 후성도 움직이고 대주전자 재료도 괜찮고 첨보 괜찮죠. 나름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나쁘지 않습니다. 일진모터리얼즈, 세방전지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요 현대위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고 요 자리에서 다시 또 9만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. 이거
이번 주 아니었고요. 이번 지나간 며칠 전 주말 아니고 어제 주말 아니고 지난 일주일 전 주말, 그때 어떤 분이 이제 현대위아 뭐 82,000원에서 매수해서 어떻게 보냐고 상담했던 종목인데,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저는 뭐 이 종목 15만원 20만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방에 안 갈 거라는 거죠. 그리고 그냥 이 선이, 올라가는 선이 무조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. 물결을 치면서 올라가겠죠. 좀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좀 올랐다가 쉬었다가 이렇게. 그때가 보시다시피 한 월, 금, 목, 수요일 정도에 팔았으면은 충분하게 10% 가까이 10% 가까이 이득이죠. 지금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주식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. 어차피 뭐 10만 원을 가든 15만 원을 가든 100주로 갖고 있을 때 10만 원을 가는 것과 110주, 120주, 130주로 갖고 있을 때 10만 원을 가는 것은 내 이익 자체가 틀리겠죠.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. 똑같이 장기 종목이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던져놓는 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서 가져가신다면 더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대덕전자는 자리대 깼습니다.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저는 지켜줄 거라고 했지만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다 맞출 수는 없죠. 보시는 것처럼 뭐 완벽하게 깼고요. 지난 금요일도 뭐 살짝 불안한 자리긴 했는데, 지난 목요일 금요일 불안했는데 그래도 걸쳐는 있었어요. 걸쳐는 있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보여줬죠. 확실하게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다고 뭐 손절해야 되냐, 그거는 저도 몰라요. 뭐 제가 18,700원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없잖아요. 22,000원 가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그 이야기를 했던 지인분이나 여러 가지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전문가 중에 저처럼 단기 트레이딩, 데이 트레이딩, 자, 초단타 스캘핑을 하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가 중에 충분하게 뭐 가치 분석, 긴 안목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. 대덕전자 지금 자리대가 어떤지, 이 종목이 지금 메리트나 뭐 투자하고 있는 부분, 이 PCB 업황이 어떤지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. 저는 이미 일단 자리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뭐 15,000원이라든지 16,000원이라든지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올 거예요.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거래량과 수급,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. 그때까지는 뭐 대덕전자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계속 콧물이 나네. 잠시만요. 맑은 목소리로 영상을 찍어 드려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, 자, 코맹맹이 소리만 들려드려서 죄송하고요. 어쨌든 자, 대덕전자는 아쉽게도 자리가 무너진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맞고요. 그리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, 유바이오로직스, 진원생명과학, 셀리드 다 무너졌죠. 자, 오늘 뭐 코로나19 바이오 관련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작사를 냈죠. 뭐 셀트리온부터가 뭐 2%. 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, 일단 뭐 자리대 가격이 빠졌지만 뭐 셀리드도 뭐 10만 원 이상 지켜주는 자리고, 유바이오로직스도 뭐 3만 뭐 8,000원, 7,000원 이 정도 저가권은 아직 먼 부분이고, 신원생명과학도 뭐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종목인데 뭐,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아직 뭐 28만 원 지지,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,
지금 과연 추석 전에 반등이 나올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금요일로 다가갈수록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지만 계속 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마도 시장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많이 뺄 거예요. 이 자금들, 뭐 세력들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추석 연휴 앞두고 돈을 빼면 뺐지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%입니다. 물론 주식시장에 100%는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죠. 이 뭐 코로나19 테마에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플러스 이제 바이넥스 말씀드릴 건데 바이넥스 이걸 어떡하니? 바이넥스 얘기 드릴 거고요. 뭐 다른 거는 뭐 SD 바이오센서가 오늘 막 10% 가까이 막 거의 뭐 VI 찍힐 것처럼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찍힐 것처럼 하다가 종가는 그래도 절반 퉁쳤네요. 자, 어쨌든 바이넥스 이야기 할게요. 자, 바이넥스 뭐 자리 때는 계속 다시 최근 최저점 뭐 17,000원대까지 왔죠. 뭐 이게 뭐 저점이냐 다 왔냐 저도 단언 드릴 수는 없어요. 뭐 워낙에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간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 마음이죠.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량이 뭐 30만 주도 안 되는데 뭐 떨어진 자리는 뭐 450원 떨어졌다면 거의 또 2.5%? 죽어라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자, 요 기사를 보고 또 다른 기사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바이넥스는 제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. 자, 거래하는 기업들이 많아요. 그 제조 과정 관련해서 문제 잡음이 생겼던 그 합성 의약품 관련해서 벌써 다 반영됐고 끝입니다. 뭐 그 약물에 한정된 제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큰 영향은 없어요. 매출 3%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십 가지 약물 중 수십 가지 고객사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고요. 자,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신규 고객사에 많은 회사가 추가됐고요. CMO든 CDMO든 20개가 추가되어서 뭐 2015년도 이 인수된 바이넥스 어떤 퍼포먼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이 5,000리터 이 설비를 가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것 때문에도 상반기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. 긍정적으로 보자고요. 일단 뭐 여기가 완전 진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가권인 건 사실이니까 그러고 뭐 수주 잔고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. 자, 작년 12월에선 336억의 바이오 CMO 물량 만들어줘야 될 위탁 물량이 336억어치 물량을 갖고 있었다면은 올해 3월에는 478억어치 물량을 갖고 있었고 다시 올해 6월에는 500억이 넘게 이렇게 계속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고정비는 뭐 300억일 때도 400억일 때도 500억일 때도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.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계속 물량이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도 이제 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바이넥스의 위탁 개발 생산 CDMO 요 사업이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업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K바이오 허브 아닙니까?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수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고요. 뭐
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적으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저는 이 CMO 관련된 업체들 어차피 21세기는 사람들의 이 건강, 의약품, 약에 대해서 헬스케어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거든요. 뭐 100세 시대가 됐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산업 섹터는 좋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만큼 설비를 많이 깔아놨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충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반,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. 얼마든지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자, 사실상 바이넥스는 CDMO 생산시설이 완전 풀 가동이랍니다. 저는 이거 풀 가동이란 얘기 처음 들었어요. 계속 유효 설비가 남았었거든요. 아, 도대체 이거 언제 돌릴 거야? 언제?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풀 가동에 들어갔다 이야기가 나왔고요. 여러 가지 신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물량이 증가됐고요. 뭐 기존의 그런 뭐 파맵신도 그렇고 뭐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업체들 뭐 최근에 셀리드도 그렇고요. 이런 업체들하고의 계약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다 돌리려면은 뭐 당연히 이제 풀 가동에 들어간 부분이고, 자, 보시는 것처럼 뭐 국내 다수의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. 긍정적인 부분이죠.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올 바이오파마, 파맵신, 뭐 제넥신 바이오파마, 뭐 인트론 바이오, ABL 바이오, 유틸렉스, 셀렉스 뭐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죠. 충분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봅시다. 뭐 2만원, 24,000원, 뭐 28,000원에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뭐 28,000원 평당 같은 경우에는 뭐 28,000원, 29,000원 이런 평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거의 뭐 40%? 30% 넘게 뭐 이렇게 손절을 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손절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. 뭐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높은 가격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뭐 2017년, 뭐 2018년, 2019년, 작년, 올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이 CDMO, CMO 요 시장을 평가하고 있고요. 요 시장에 따라서도 바이넥스의 가치가 올라가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각받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의 이 공급 체인에서 빡빡하게 돌아가던 그 공급 체인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도 있겠죠. 자,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뭐 차량 반도체 쇼티지가 나는 것처럼 물량이 부족한 거죠. PCB 대란이 나는 것처럼 이 바이오 CMO 공장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끝으로 자, 뭐 장밋빛 실적 전망, 이거 뭐 좋은 얘기만 너무 좋은 얘기만 자꾸 하니까 야, 너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시다. 자, 오송 공장은 지난해 자, 2대의 1000리터 배양기를 가동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흑자였는데 올해는 5000리터를 가동한다고 합니다. 그럼 2.5배를 더 가동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러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, 자, 플러스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이 컨소시엄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건데 지금 뉴스가 나온 플로어에 그게 딱딱 맞춰 갖고 타임 테이블대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. 하지만 뭐 나름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. 한국 크로스가 주축이 돼서 이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뭐 거의 시범 생산 들어갔고 이 러시아 쪽에서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은 정식 계약이 만들어지고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겠죠. 5,000리터 배양기를 돌리면서 본격적인 스푸트니크 V 상업 생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다려 봅시다.
기다려 보시자고요. 충분하게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, 자,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카드를 덮을 수는 없죠. 뭐 제가 뭐 같이 들어간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바이넥스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아서 추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떨어질 자리보다는 날아오를 자리가 더 열려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영상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. 자, 세 번째 영상은 반도체 쪽 이야기 할게요. 반도체 그 넷패스와 칩셋 미디어 말고는 말씀을 못 드려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찍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